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은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은 나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미국의 문제들, 흔히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총기 사고,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치솟는 물가.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매일 쏟아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그 댓글들을 보면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요. 근데 재밌게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또 미국 이민을 꿈꾸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 사회는 문제투성이지만 내 짐은 싸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엔지니어 분들도 미국 올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회적인 면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이민이나 취업을 고민하시는 엔지니어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미국은 총기 사고도 많고 마약 문제도 심각해서 위험하지 않냐. 이제 뉴스만 보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뼈대를 보여주는 이제 사망 통계 데이터를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진짜 민낯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역학적 프로파일은 그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를 다면적으로 반영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훌륭한 역량을 가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한국 사회에 피할 수 없는 압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타살률이 10만 명당 0.5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이거에 버금가는 나라가 일본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데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어떨까? 제가 예전에 이제 9호선을 타고 서울에서 있을 때 출퇴근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거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요즘 많은 이제 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접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단체로 모아놓고 면접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원자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면접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이러한 이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받는 그런 부분들, 그런 압박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테이블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한국이 이제 이건 19년 자료인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27명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자살이 10대에서 39세 사이 한국인들의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보다 자살로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극의 원인이 개인의 나약함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들여다보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과 구조적인 덫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나이대별로 그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40대, 50대 때 36도 굉장히 높은 숫자지만 뒤에 보시면 이 노인들, 60 넘으신 분들, 특히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난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이 자살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많이 쓰는 단어 같은데 헬조선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부모의 부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과 함께 청년들의 깊은 환멸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즘 이제 연애나 나 결혼하지 않겠다, 나 혼자 살겠다 이러한 분들도 좀 보이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것도 M4 세대도 사실 좀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 요즘도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엔지니어로서 아무리 밤낮 없이 야근하고 노력해도 구조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에 다녔어요. 대기업에 다녀서 근무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내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면서도 내 집 마련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원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투룸으로 전세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 와서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은 미국이고 빨간색은 한국인데, 이 마약 중독 이런 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한국도 요즘 마약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마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머사이드, 이제 타살에 의한 거죠. 이 부분도 한국은 0.5로 굉장히 안전한 편이지만 미국은 5.9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총기와 관련된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있는 편이죠. 그리고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 이거는 진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이러한 외부 요인 사망은 미국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건 아니에요. 타살 사망률 같은 경우 이거는 특정 인구 통계학적 그룹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불평등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지역 또한 사실 되게 국한돼 있어요.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 와서 엔지니어로 정착하신 분들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 위기, 이것도 단순한 약물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격변을 한 지역이라던가 어떤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는데 갑자기 쇠퇴한 그런 도시라던가, 그렇게 집중된 지리적 불이익에 의해 촉진되는 그런 절망의 병이라고 이렇게 좀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우수한 학군과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기업 환경으로 진출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이러한 미국의 치명적인 위협은 일상생활에서 통계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마약 같은 경우도 대부분 미국 회사들은 입사할 때 드러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근무하는 동료 중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마약이란 문제는 어떤 특정 동네,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망 데이터를 우리가 좀 봤는데, 사실 양국 모두 다른 종류의 절망감이 있어요. 한국의 위기는 사회 전반을 짓누르는 고강도의 압박감과 내면화된 위기를 보여주고요. 미국의 위기는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외부화된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엔지니어분들, 여러분은 수저 계급론이 지배하는 닫힌 구조 속에서 소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안전한 거주 환경을 확보하고 철저히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기전은 같지만 그 원인은 사회적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이유 말고도 미국의 엔지니어 분들이 왔을 때 얻는 혜택들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정년, 한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평균 정년이 49세인데 미국은 그런 정년의 개념이 없죠. 이러한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것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